짜잔. 자, 염색체 구조와 이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실은요, 그림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가 사라지면 돼요. 염색체 일부가 사라진 경우를 결실이라 하죠. 대표적인 예시가 5번 염색체의 일부가 결실되면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 발생한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요 B와 C, 이 위치가 바뀌어서 CB가 됐어요. 아, 그러면 얘가 염색체 일부가 순서가 바뀌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역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중복은요,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면 중복이고요. 전좌는 염색체 두 개가 서로를 어떻게 크로스 시키면 전좌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좌. 자, 전좌의 대표적인 예시는요, 9번과 22번 염색체가 전좌돼서요, 만성골수, 만성골수, 백혈병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 시작해보죠. 첫 번째 유전자 돌연변이입니다. 어떤 게 있냐? 헤모글로빈의 유전자 이상으로 헤모글로빈 구성 아미노산 중 하나가 바뀌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인 적혈구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정상인 적혈구는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초승달처럼 생기더라. 이걸 우리가 고급직에는 겸형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알기 쉽게 뭐라고 붙이던가요? 그래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해서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요, 적혈구, 겸형적혈구, 남모양 적혈구가요, 모세혈관 막아서 뇌경색이나 혈관 폐색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상 유전자는 CTC, GAG라고 하는 이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인데 여기서 염기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경우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열성 유전이 됩니다. 열성이고요. 정상이 우성입니다. 어디에 많다 했었죠? 동남아시아에 많다 했어요. 왜? 말라리아의 내성을 가지게 도와주기 때문이지. 자, 그 다음 페닐케톤요증입니다. 뭐라고요? 페닐케톤요증. 페닐케톤요증은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타이로신으로 전환시키는 효소의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효소가 정상 기능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요, 얘는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어릴 때, 즉 유아기 때, 우리가 막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들, 이 아이들이 페닐케톤요증인지 몰랐는데 페닐알라닌을 먹게 된다. 그러면 소화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세포에 쌓이게 되겠지? 그러면 세포 안에 있던 것들이 빵빵 터질 겁니다. 왜? 소화 못하고 계속 물질 담아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뇌세포들이 죽게 되면은, 그렇죠,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오게 돼요. 이 페닐케톤요증은 그렇게 해서 식이요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적응을 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피세포의 세포막에서 물질 수송 단백질, 자, 물질을 수송하는 단백질이 이상이 생겨가지고요, 기관에 점액질이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낭성섬유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타자가 안 쳐지지? 낭성섬유증, 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중년 이후 신경계가 퇴화돼서 몸의 움직임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것, 기억력과 판단력이 감소되는 것, 이건 헌팅턴 그렇죠, 무도병이 되겠습니다. 헌팅턴 무도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진단을 하고, 유전병 어떻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느냐? 자, 유전병은요, 유전자 검사, 핵형 검사, 외형 검사를 통해서 신생아의 유전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외형 검사는 겉모양이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의 그 손가락 개수, 발가락 개수, 머리의 모양 이런 걸 보는 걸 얘기하고요. 유전자 검사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육모막, 양수, 신생아 검사를 통해서 신생아의 유전자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린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하는 거죠. 자, 보인자 검사라고 하는 게 튀어나와 있어요. 보인자 검사는 뭘 얘기하는 거죠? 보인자 검사, 그래요, 부모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서 아이가 몇 확률로, 얼마의 확률로 유전병에 걸리는지를 알아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핵형 검사는 육모막 검사, 양수 검사, 신생아 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모막, 양수, 신생아 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그렇습니다. 육모막, 양수, 신생아 검사를 통해서 핵형을 보는 거지 보인자로는 알 수 없다. 왜? 부모의 핵형을 알아봤자 아이의 핵형과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육모막 검사와 양수 검사는요, 둘 다 임신했을 때 할 수 있지만 육모막 검사가 10주경에 할 수 있다면 양수는 14주경에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는 보통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냐면요, 자,
자, 이 그림을 좀 확대시켜서 볼까요? 어떻게 되냐? 자, 바이러스 DNA에다가 정상 유전자를 슉 하고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쓱 하고 넣습니다. 어디에? 바이러스의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럼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시키겠죠? 감염시키게 되면 그 안에 바이러스 DNA가 쑥 들어가요. 그럼 이게 쓱 들어가서 슉 하고 원래의 정상 유전자를 넣게 됩니다. 아하, 정상 유전자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 유전자가 들어갔으니까 제대로 발현돼가지고 유전병이 짠 하고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세포를 다시 몸 안에 삽입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전자 치료는 사실상 좀 힘들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유전 파트 다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유전 파트는요 쌤이 나눠준 문제들 있죠. 수업 시간에 다 풀이를 했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시험 문제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